안녕하세요. 강나은의 구급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바둑을 두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은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좋은 벗을 사귈 수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친구 중에서도 바둑 친구는 밤새워 수담을 나누면서 인생도 함께 논할 수 있는 값진 친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저도 바둑 친구들은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바둑을 통해서 좋은 벗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해보죠. 오늘은 소목에서 날일자 걸침을 했을 때 세칸역공 정석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칸역공은 가장 완만한 역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이 손을 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손을 뺀다면 흑이 이때는 이렇게 마늘모로 붙여오는 것이 악수가 아닙니다. 제가 보통의 경우 이것은 상대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악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예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는 상대의 근거를 빼앗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갈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의 모양을 중복으로 만들 때인데요. 바로 이것이 상대의 근거를 빼앗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마늘모입니다. 따라서 흑은 이렇게 둘 수 있고요. 다음에 백이 이렇게 벌려가더라도 계속해서 날일자로 씌어간다면 백이 좀 답답한 모습이죠. 따라서 백도 손을 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백도 뭔가 응수를 해야 하는데요. 두 칸 역공과 마찬가지로 일단 두 칸 뛰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칸 역공이니까 한 칸 더 가는 것은 어떨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갈라와서 무리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두 칸이 적당한 행마이고요. 한 칸은 역시 날일자로 두는 자세가 좋아서 세 칸 역공에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칸으로 뛰어가고요. 다음에 흑도 두 칸으로 받아줄 텐데요. 역시 언제든지 이쪽으로 붙여서 안정하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은 계속해서 한 점을 협공해 가서 전투를 벌여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것은 흑이 한 칸으로 뛰어나갔을 때 두 칸 역공보다는 다소 박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자, 백으로서 또 다른 응수를 살펴볼까요? 지난번에 두 칸 역공에서는 이렇게 구자로 가는 수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칸 역공에서는 어떨까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너무 느슨한 수가 됩니다.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요. 네, 흑이 이렇게 벌려갔을 때 백은 계속해서 이쪽을 협공해 와야 하는데 흑이 한 칸을 뛰게 되면 너무 멀리서 공격을 하는 감이 있죠. 이 돌이 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것은 세 칸 협공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정석입니다. 그렇다면 자, 세 칸 협공을 당했을 때는 구자는 별로고요. 이렇게 기를 붙여서 먼저 안정을 취하는 것은 둘 수 있습니다. 흑이 젖혀올 때 다시 한번 호구를 쳐서 흑이 받아준다면 들어가서 두는 것,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죠? 흑은 두 칸이나 날일자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백은 손을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흑이 이쪽을 막아온다면 한 칸으로 벌리고요. 반대로 흑이 이쪽에서 다가온다면 다시 한번 길을 막아서 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흑의 반발 수단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늘어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단수를 쳐가는 수가 있겠죠. 그때는 뒤로 돌려서 기세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굴복을 시켜두고요. 다음에 호구를 쳐서 자, 그런데 이것은 두 칸 역공과 달리 이쪽에 돌이 멀기 때문에 흑이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손을 빼거나 아니면 다음에 이 백돌의 공격을 노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칸 역공 정석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세 칸 역공은 현대바둑에서는 그렇게 많이 두어지는 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바둑이 좀 급박한 전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끔씩 사용해보는 것은 재미있겠죠? 오늘 포석에서는 변에서 벌림 이외의 큰 자리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협공이 있는데요. 협공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두 칸 벌림의 여지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다가서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전 배웠던 세 칸 협공을 해볼까요? 이렇게 협공을 해가게 되면 백은 두 칸 벌릴 수 있는 여유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따라서 이것이 협공인데요. 네 칸 협공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백이 두 칸으로 벌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런 것은 벌림에 속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4칸 협공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협공은 3칸까지가 협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공을 하는 것이 큰 이유는요. 지금 이 한 점도 공격하고 있지만 이 한 칸 굳힘에서 모양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따라서 일석이조의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백이 이곳을 먼저 벌려가게 된다면 이 모양은 지워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공을 하는 자리가 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큰 자리를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큰 곳은 다가섬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흙이 이렇게 백돌에 다가서는 곳, 이것이 다가섬의 큰 곳입니다. 다가설 때의 요령은 다음번에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 좋은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 백이 손을 뺀다면 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성립하겠죠. 물론 백은 2립 3전으로 알맞게 벌렸지만 이 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수가 생겨났습니다. 백은 붙여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 흙이 치받게 된다면 늘어서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흙이 뚫고 나와서 백이 너무 약점이 많은 모습이죠. 그래서 백도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 건너가서 쉽게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고 난다면 자칫하다가 백은 중앙으로 붕 뜨게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다가간 후에 침입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큰 곳입니다. 이것이 싫다면 백으로서는 이쪽을 다가왔을 때 손을 빼지 않고 한 칸으로 지켜두는 것이 좋겠지요. 네, 그리고 또 다가섬으로서는 공격과 관계된 다가섬이 있는데요. 예를 통해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바짝 다가서는 것, 이것도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백의 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다가섬인데요. 백이 손을 뺀다면 다음에 나릴자로 달리게 돼서 백은 근거를 잃고 방황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백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교환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악수가 되는 마늘모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없고 또 중복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양을 튼튼하게 해준 악수의 마늘모이죠. 따라서 이 교환도 백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이 자리가 큰 곳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바짝 다가가지 않고 그냥 벌려두고 마는 것은 반대로 백이 다가와서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잃고 말겠죠. 여러분이 포석에서 이러한 급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큰 곳으로는 갈라치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상대방의 모양 안에서 어느 쪽으로든 벌릴 수 있도록 중심점을 차지하는 수를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다가온다면 반대로 벌려갈 수 있고요. 또 흙이 이렇게 다가온다면 또 반대 방향으로 벌려갈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이 갈라치기인데요. 갈라치기도 변해서 아주 큰 자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 반대로 흙이 이러한 자리, 중심점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모양이 거대하게 부풀게 되죠. 백으로서는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를 깨러 들어가야 하는데요. 만약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곳이 다 집으로 굳어지게 되겠고요. 또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반대의 곳이 집으로 굳어질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갈라치기를 해 들어가는 것인데요. 상대가 갈라치기를 해왔을 때 당한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양이 기반이 있는 쪽으로 다가서는 것이 요령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다가가지 않고 또 다른 곳을 두어 가다가 훗날에 다가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큰 자리를 살펴보죠. 다음은 띄어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형태는 젖바둑에서 자주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백으로서는 발을 빠르게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만 두고 정석을 전개시키지 않고 바로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견실하게 두시는 분들은 이렇게 귀를 지켜두거나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이 자리도 좋은 자리고 한 수의 가치가 풍부한 곳이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백이 엷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수가 아주 절호의 곳이 됩니다. 물론 상수이지만 이렇게 만약 뛰어들어가게 된다면 상수가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를 들어감으로써 백은 엷은 곳이 두 곳이나 생겼기 때문에 매우 괴롭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이 젖바둑을 두실 때도 내가 미리 안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상대가 엷은 곳에서는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것도 포석의 초기에 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에서 벌림 이외의 큰 자리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협공과 다가섬, 그리고 갈라치기와 뛰어들기까지 포석에서 잘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격의 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백이 흑진영으로 뛰어들어간 모습입니다. 너무 깊숙이 뛰어든 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백을 혼내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한 칸으로 뛰고 마는 것은 백이 같이 뛰어나와서 다음에 백을 잡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흑이 반대로 이쪽에서 쉬어가는 것도 백이 밭전자를 째고 나온다면 그물망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죠. 여기서는 자, 공격은 날일자로 바로 지금 그 격언대로 날일자를 해가는 것이 좋은 맥점입니다. 백은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할 텐데요. 흑이 강하게 젖혀간다면 백이 늘더라도 계속 막아가서 지금 이 백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게다가 이곳은 끊기더라도 흑은 이 한 점을 잡고 살 수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더더욱 백이 궁지에 몰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공격의 행마, 공격의 맥점을 잘 알고 있으면 상대를 한 번에 궁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공격의 맥점을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태는 부차벗기 정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즐겨 쓰시는 정석인데요. 지금 백이 이쪽 어디로 벌려두는 것까지가 정석인데 손을 뺐습니다. 여기서 흑으로서는 어떠한 응징수단이 있을까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해 가는 것이 공격에 좋은 맥점입니다. 이 자리를 당하면서 백은 매우 괴로워지는데요. 위로 밀고 올라오는 것도 강하게 두 점머리를 젖혀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우영에 대해서 배웠죠? 백은 우영으로 빈삼각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젖혀간다면 강하게 끊어가서 백이 아주 괴롭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때 흑은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지키면서 모양을 갖추어 두면 백은 계속해서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흑은 이렇게 날일자 한 방으로 기분 좋은 활용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밀고 나오지 않고 구자로 행마에 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날일자를 가게 된다면 백이 아주 괴로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양, 상대가 손을 빼거나 아니면 상수가 젖바둑을 둘 때 손을 뺐을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격의 급소를 잘 찾아가서 두신다면 아마 아주 좋은 바둑을 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격의 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실전 사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형태는 실전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형태이죠. 지금 흙에 이렇게 하나 젖혀두고 살아있다고 보고 손을 뺐는데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백이 잡으러 온다고 이렇게 먹여쳤는데요. 이건 역시 실수이죠. 지금 흙이 잘 두어간다면 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맥입니다. 백이 그냥 한 점을 따내고 마는 것은 흑이 쉽게 한 집을 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최선의 수는 치중을 들어와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뒤로 귀에서 막아간다면 지금 이 젖혀져 있는 돌이 활용이 되어서 백이 이어가는 것이 자충이 되고 있죠. 따라서 백은 이렇게 한번 따내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때 뒤로 단수를 친다면 이 한 점을 잡고 흑이 사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이것은 백으로서도 아주 불만이죠. 따라서 처음 모양으로 돌아가서 백도 이렇게 먹여쳐온 것은 실수입니다. 지금은 역시 이 자리가 급소이죠. 이곳을 두고 흑이 이어야 할 때 내려선다면 흑이 잡힌 모습입니다. 궁도를 넓히더라도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이 흑은 사는 모습을 갖출 수가 없겠죠. 네,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니까요. 잘 익혀두시고요. 다음 문제를 풀어보죠. 네, 이건 역시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백이 이렇게 먹여쳐서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잘 두어야지 삶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꼬부려져 있는 돌 쪽으로 한 집을 내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 백이 치중을 해 들어온다면 따내는 것은 건너가서 잡히게 되겠죠. 여기서는 뒤로 막아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백은 잇고 싶지만 지금 이쪽에 젖혀져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이어가는 것이 역시 자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점을 따내야 하는데요. 다음에 흙이 이쪽을 막아서 살아가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형태도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바둑TV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